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년, 새 반, 새 친구들, 새 선생님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텐데요. 아이들은 도대체 새 학기에 어떤 것을 힘들어할까요? 오늘은 6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학교 가는 게 힘들어? 학교 가는 게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아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이 이야기 먼저 듣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3월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냥 가기 싫으니까 그래. 뻥치지 마. 안 가고 싶잖아. 아니, 가고 싶잖아. 무슨 소리야? 너는 안 가고 싶다고 하다가도 가면은 그 다음날 집에를 안 오더라. 놀다가. 어차피 친구 없어서 못 만나. 친구 어렵어. 거기 가보면 있지. 너냐? 그러지. 가면 뭐 하는데? 장기자랑 했다고? 서커스 초등학교? 서커스죠. 자, 나와서 장기를 하나씩 뽐내보세요. 자, 당신은 무대에 오를 수 있겠군요. 당신은 장기가 부족해요. 학습지 같은데 학습지? 막 좋아하는 거야. 응. 꿈이랑 그런 거 쓴 다음에 막 얼굴 그리고 뭐 맨날 초에 튀어나오는 똑같이. 맨날 뇌구조 해, 안 해? 똑같은 것만 계속. 뇌구조. 아니 뇌구조 다 뇌구조 돼? 문장완성 검사. 그건 뭐야? 문장완성 검사. 내가 뭐 좋아하는 것은 뭐 엄마를 생각하면 땡땡땡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맨날 문장완성 검사 했었는데. 일단 얼굴 그린 다음에 뭐 얼굴을 그리고 막 사람들이 사람 그린 다음에 얼굴 나의 그린 꿈, 다음에. 뭐 나의 장래 희망, 뭐 그러고서 어쩌고저쩌고. 발표하고 발표! 첫날. 그러고서 막 의자를 동그랗게 돌리세요. 응. 그러고서는 다 앉아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부담스러워. 장기자랑을. 부담스러워. 장기자랑. 아, 진짜 뭐 서커스단도 아니고 장기자랑을 해. 그러면 뭐 하냐, 애들? 노래 불러? 반주도 없이. 춤추거나? 노래나 춤이겠지. 빰빰빰빰빰빰빰빰. 썸바레. 너는 뭐 할래, 장기자랑 하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네가 1번이야. 1번 나오세요. 못합니다, 그래? 없습니다. 아웃. 우리 반에서 나왔어요. 큰일 났네. 장기줄 준비가. 장기자랑 왜 하는 거야? 3월까지 올라갔는데. 장기자랑 때문에 할 것도 부담스럽네. 없는데. 그리고 맨날 칭찬 스피커나 응. 칭찬 공 같은 거 하여튼 이상한. 나 칭찬공 옛날 뽑는 거 썼지. 그러니까. 칭찬공 뽑고. 그 뭐 이렇게. 맞아. 제일 잘 작품 같은 거 하면. 만든 그림 하세요. 그러면은 막 지 친한 애 것다 스티커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름 가리는데 그림체는 객관적으로 잘한 걸 해야지. 왜 친한 애들 거라냐. 그냥 인기 투표. 애들이 너 누구 찍을 거야. 그러면 학교를 그만둘까? 응? 어떻게 해야 돼? 검정고시. 초등학교는 없네. 학교만 갔다가 그냥 오면 출석이거든? 그러면 장기자랑 끝났어. 다들 장기자랑 가가지고 여기 보면 애들 다크서클 다 내려와 있어. 장기자랑. 유유. 장기자랑. 그 다음에 나의 장래희망 이런 거. 장래희망 숙제로 낼 수 있음 주의. 네. 어때요? 아이도 생활이 만만치 않죠. 반에 새롭게 배정이 되면 아이들은 눈 오는 날에 눈을 기다리듯이 혹은 현장학습 체험 가기 전에 그 체험을 기다리듯이 소풍 전날처럼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고 별 생각 없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마음속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친구랑 쉽게 사귀고 제가 고민이 있나? 학교생활 쟤는 매일 즐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활발하고 사람 관계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학기 초 아이의 힘든 점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장 옮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서를 이동을 한 것뿐인데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잖아요. 아이들로 치면 1인 공부도 한 단계 더 어려워지고 그 안에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학교 생활이라는 게 아이의 사회생활이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이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회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사람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새학기예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특징이 알던 친구들이랑 사귀게 되죠. 그런데 저희 아이처럼 예민하거나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던 친구들과도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형성되기 전에 이미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어 버렸고요. 새로운 반에 갔을 때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전에 같은 반을 한 적은 있지만 굳이 가서 아는 척하거나 친한 척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70% 이상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익숙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친구들 혹은 가만히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또 역으로요, 굉장히 활달하고, 왜 MBTI에서 E 성향을 가진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색하면 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 학기에 눈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쟤는 나대는 스타일이야. 왜 저렇게 나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지?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그 분위기를 못 찾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이든 내뱉어 보지만 그 말이 분위기를 흐리거나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거나 친구들한테 눈총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아이들이 대인관계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제 마음이 오돌도돌 떨릴 거라는 걸 말이죠. 매년 도대체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돼요. 첫날 학교에 다녀오면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분이? 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하죠.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엄마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올해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별 트러블 없이 아이한테 나쁜 영향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이도 그냥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관계를 맺을지 말이죠. 이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는 학기 초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년 같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냥 계속 1학년 때 거를 쭉쭉쭉 올려줘서 선생님들이 공유하면 안 되나? 똑같은 걸 매번 써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작년의 아이와 올해의 아이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이 자랐고 매번 하는 고민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도 아이들은 그것마저도 귀찮아합니다. 혹시 행여라도 자기소개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자기소개 발표까지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치를 떨죠. 부끄러워. 오글거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공간,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자기소개를 할 때 팁을 한 가지 알려주시면 좋아요. 아이들은 보통 제일 첫 번째 소개한 아이들의 패턴을 따라서 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내 아이가 운이 좋지 않아서 첫 번째 발표자라면 어떨까요? 너무 당황하겠죠? 또 첫 번째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자기소개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아이라면 한 번쯤 자기소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 그 첫 이미지가 오래오래 가니까요. 그 이미지로 아이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죠. 늘 어디서나 자주 맞닥뜨리는 게 자기소개니까요. 자기소개 방법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자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자기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나의 성향을 에피소드와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것을 하나쯤 준비를 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나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소개를 할 때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용에 맞는 에피소드를 찾고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소개를 하게 된다면 운동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게 좋겠죠. 네, TPO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에 맞게끔 자기소개를 에피소드를 더해서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어떤 친구를 좋아해. 예를 들어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장미, 여우 같은 그런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나를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나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소개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요.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거 혹은 반대로 칭찬받는 거에 예민한 친구들도 많죠. 지적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칭찬받으면 칭찬 스티커 보이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선생님과의 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선생님이 너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한 1, 2주 정도 지내보면 선생님의 성향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도드라져서 그거에 대해서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학교 생활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선생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엄마로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아이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의 좋은 점을 자꾸 드러내 주시는 게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이가 선생님의 이런 좋은 점을 내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의외로 호불호가 강해요. 어떤 선생님은 별론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들어갈 때부터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혹은 각 과목 전담 선생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양한 관점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부모 이외에 만나는 게 바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하나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뷰를 마련해 주시는 게 학교생활 적응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학교생활 하면서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학기 초에 그런 점들을 탁탁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빠르게 더 접근을 하고요. 3월 안에 차삭 적응을 맞춰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 패턴에 맞게끔 학교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 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법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